자, 그러면서 이제 행정과 경영, 행정과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요 얘기는, 요렇게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있죠? 요 얘기만 해볼게요. 아까 이제 행정학의 전개역사는 나중에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의 행정학을 보면, 미국 행정학의 태동? 이게 매우 중요할 텐데, 우리 요 뿌리는 한번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 행정학의 태동이다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정학의 아버지야. 지금부터 우리가 아버지로 모셔야 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우드로우 윌슨. 행정 영역은 그전부터 다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학이라는 것을 별도로 뽑아내기 시작했던 것은 이 우드로우 윌슨의 연구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 미국에서. 그래갖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거 얘기할 때 가가야 이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행정학자가. 젊은 시절에 행정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창시한 거죠. 창시하고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이런 인물인데, 그래서 우리 3.1운동 얘기할 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얘기하잖아요. 뭐 그 양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1987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1800 참. 아이고. 1887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논문이 바로 뭐냐면요,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라는 것을,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학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 윌슨이 얘기했던 것은, 뒤에 가서 또 공부는 하겠지만, 윌슨은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 나중에 이 사람은 또 조직론 얘기할 때 또 언급이 될 거예요. 네, 막스 베버가 있는데, 베버의 관료제 이론 있죠? 요거를 이제 받아들여요. 이거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기냐면, 윌슨 베버주의라는 말이 생겨요. 윌슨 베버주의란 말이 생기고, 이거를 이제 따라 가는 사람들을 윌슨 베버리안이라고 불러요. 이런 말이 막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관료제 이론을 수용하자라고 한 게 이 사람 행정의 연구의 핵심인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수립되는 과정을 보니까 근대 사회에 요 과정에서 근대의 모습을 갖춰나갈 때 첫 번째로 갖춰진 게, 아직은 이제 민주주의는 안 왔지만은 관료제, 절대 왕정이 관료제를 갖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부르주아들 막 푸시해가지고, 부르주아들이 어때? 부르주아들이 이제 막 산업혁명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든 산업화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죠? 그게 점점점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되나요? 돼요 이거? 다시 한번요. 근대 사회의 구성 요소로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꼽아야 되는데, 그게 관료제, 산업화, 민주화야. 이 순서대로 유럽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미국은요, 역사가 좀 달라. 미국은 개척 지역이죠? 영국 사람들이 건너서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정착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국 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 쪽에다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팍 매겨. 영국은 이미 시민혁명까지 끝났어. 시민혁명이 끝나서,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시민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작잖아요. 입법국가를 했던 거잖아, 영국에서. 그래서 자기네 안에서는 세금 문제 같은 거를 의회가 결정하면 그 의회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세금을 못 늘려요. 그리고 세금을 웬만하면 좀 덜 거두려고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놨어. 근데 지네가 프랑스랑 전쟁을 하다가 돈이 딸리니까, 급하니까 식민지였던 미국 쪽에다가 세금을 매겨버린 거예요. 본국의회가.
본국 의회가 결정을 하긴 한 거지. 의회가 결정을 하긴 한 거야. 근데 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열받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니, 우리의 대표는 끼지도 않은 영국 본국의 의회가 왜 우리도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지들끼리 세금을 내라 말하지?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지네가 하면 노맨 쓰고 우리가 하면 불륜인가? 왜 우리 의회는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독립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아직 관료제화, 산업화 이런 거 없이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 혁명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독립혁명을. 그래가지고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팽창을 합니다. 노예 해방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본주의 기반, 산업화도 이루어져요. 그런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거를 막 연구하던 윌슨이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가 이게 관료제를 아직 못 갖췄구나.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유럽의 근대화를 우리가 얼핏 같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는 관료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 관료 조직이 갖춰져야 국가가 제 기능을 해요. 관료 조직이 갖춰져야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관료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야 군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이게 미진한 거야. 다행스러운 거는 아메리카 대륙은 신대륙으로서 유럽의 관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야, 이거는 관료 조직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큰일 나겠구나. 뭔가 하나가 빠져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관료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미국은 어떻게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형성돼 있었냐?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인사행정론 같은 거 할 때 아주 상세히 배우실 건데 이때까지 얘네는 엽관제라는 걸 하고 있었어. 엽관제. 이 엽관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일찍 민주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손으로 뽑아.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혁명하고 짠! 우린 독립했다! 그러고 딱 봤더니 우리는 지도자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 끝에 대통령제를 도입했는데 이 대통령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왕을 선출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왕은 원래 선출이 아니잖아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왕 같은 거예요. 영국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랬죠. 왕을 뒷방으로 밀어내고 대신에 이제 총리가 사실상 주도한다 그랬는데 영국의 총리는 어쩔 때 보면 좀 불쌍해. 의회에 가잖아요. 의회 의원들이요. 동급으로 취급해 자기랑. 응? 동급으로 취급해. 너도 나랑 같은 의원 아니냐? 근데 거기서 그냥 선출돼가지고 뭐 총리 역할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니랑 나랑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 이런 인식을 해. 자기네가 뽑아서 또 올려준 거기도 하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잘라 중간에.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대통령한테 평소에는 욕을 많이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지만 문재인이 앞에 딱 나타나면 막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국민이 직접 선출했거든. 그래서 대통령을 막 하면 그 국회의원 작살나요. 국민들이 그건 용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거는 안 맞는 거야, 격이. 응? 함부로 하면 안 돼.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이런 형태의 정치제도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트럼프가 의회랑 안 좋아, 사이가. 의회가 야당이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대통령만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왕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왕만큼 상권 분립도 없이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비견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왕 비슷한 존재. 다만 견제를 많이 받는 왕.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미국은 이제 그 제도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누가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된 사람이 속한 정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당이 어땠겠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같이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도 이게 역관제라는 게 영어로는 스포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관직이 다 전리품이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는 거야, 이거. 행정조직을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공무원 시험 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싹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불안정해. 정권이 바뀌면 관료 조직이 싹 바뀌어. 노하우가 쌓일 여지가 없어. 전문성이 없어. 그런데다가 어떤 나쁜 놈들은 그 안에 나쁜 놈들 있을 거 아니야. 사익을 추구하는 놈들. 딱 통박 굴려보니까 우리 정권이 이제 한 3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나도 잘려야 되잖아. 나도 잘려야 돼. 어떻게 해갖고 대통령 선거에 내가 열심히 막 캠페인 해가지고 그 인정받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은 월급이 나오지만 3년 뒤에는 내가 날아갈 것 같아. 나도 같이. 그럼 어떻게 해? 3년 안에 평생 먹을 걸 뽑아야지. 안 그래요? 아니,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미국의 부패 문제가 엄청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응?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 돈 갖고 막, 돼. 이러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불안하니까 평생 먹고 살 거를 막 뽑아내려고. 이런 병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위상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베버가 이러면 안 되겠다. 관료제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한 거라고요. 반론이 있었죠. 관료제는 옛날에 왕권을 강화할 때 이거를 확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민주적이지 않냐? 라고 비판을 하자 여기가 윌슨이 강변하는 거는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는 갖출 만큼 갖춰놨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관료제를 좀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걸 강조했고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